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임원 선임권을 놓고 심각한 내부 갈등에 빠져 있는 가운데 안규상 이사장이 취임 넉 달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현재 전체 이사진 중 절반 이상도 이미 사퇴한 상황인데 공단은 빠른 시일 내에 새 이사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규상 대구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사장에 선출된 지 겨우 넉 달 만입니다. 그동안 염색산단은 임원 선임권을 놓고 심각한 내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내용은 지난 5월 안 이사장이 부이사장직 신설과 상임 임원 2명을 선임하는 건을 이사회에 올리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안건이 통과되자 이사진 6명은 곧바로 사퇴했습니다. 공단에서는 대구시에 임원 선임권 승인을 요청했지만 시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상 이사회 의결 정족수인 10명이 되지 않으면서 이사회는 더 이상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사진의 추가 사퇴가 이어지면서 사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현재 전체 이사진 15명 중에서 단 6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안규상 이사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이사장은 공단 회원사 대표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공단에 누가 될 것으로 판단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들 속에 연일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도 적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사장 취임하고 한 달 반 만에 벌써 임시총회 소집해서 부이사장 제도, 2달도 안 돼서 전무이사, 관리이사 채용의 문제, 너무 지금 이제 16대 강사이사님 취임하시고 좀 모든 일이 조금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입주업체나 우리 여기 있는 근로자들이나 소통이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되고, 염색공단은 신임 이사장을 빨리 뽑는 게 중요하다며 다음 달 중순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9월 중순쯤 새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역 회생 방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경북 울진에는 동해안 해양 레포츠 거점을 목표로 한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가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10년 가까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워케이션 공모에 선정되는 등 지역 활력의 교두보가 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공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교를 활용해 2013년 문을 연 경북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그동안 위탁업체만 수차례 바뀌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시설 구축은 긍정적이었지만 특화된 운영 전략이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그러다 반전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지역가의 실질적인 상생에 눈을 돌린 겁니다. 올해 초 울진군은 다이빙 전문기관과 위탁 계약하고 전문교육과 함께 해남 해녀학교 운영을 시작했는데 강사와 교육생이 일손이 부족한 어촌계 지원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는 순기능을 만든 겁니다. 그 어른들 하는데 미역도 그 해녀학교에서 가서 또 미역도 해드리고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참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는 해남 해녀학교 운영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어촌계 일손 지원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 결과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에 선정돼 체류형 교육을 통한 거점 공간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양 체험 공간이 아닌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사무공간에서는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일과 외에는 취미생활 혹은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해주고 또 3층에 숙소를 또 외부에 있는 카라반을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1박 이상을 하면서 이곳에서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리라고.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위한 업무 협약 등도 잇따라 경북권을 넘어 수도권 학교의 방문까지 늘고 있습니다. 울진까지 멀리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되게 공기도 맑고 시설도 제 생각보다 더 깨끗하고
잘 갖춰져 있어서 정말 놀랬고요. 5일 동안 여기서 지내야 돼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엄청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가 강사님들도 되게 친절하고 시설도 엄청 물이 맑아가지고 생각보다 좀 교육보다도 노는 느낌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도 지역가의 상생에 좀 더 무게를 둔 공공시설. 속도는 더딜 수 있어도 지역의 활력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중 하나로 달성군 디아크 일대를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일에는 기공식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업에 필요한 하천 점용 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실제 공사가 시작되진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강정 고령보 디아크 일대에 관광 보행교와 전망대 그리고 낙하 분수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중 하나로 사업비는 모두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2일에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까지 열었습니다. 대구는 내륙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변 도시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구시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하천 점용 허가를 낙동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도시건설본부가 지난 16일 대구시 금호강 개발과에 보낸 공문입니다. 금호강 하천 점용 허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빨리 받아달라는 내용입니다. 환경단체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려는 건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대로 지금 사업을 하지 않은 게 결동이 난 겁니다. 하천 공사를 하려면 하천 점용 허가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것조차 받아놓지 않고 기공식을 하고 작공식을 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대구 시민을 우롱하고. 대구시는 공사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 실제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일단 상징성 있는 퍼포먼스 개념이 됩니다. 이제 하천 점용 허가를 받기 전에 만약에 안에 들어가서 딱 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하천 점용 허가를 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공사는 시작 못 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관련사는 공사에서 그 절차 무시하고 할 수 없죠. 대구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담당 부서가 바뀌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다음 달 중으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뒤 추석 이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멸종 위기종을 비롯한 야생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환경단체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던 사업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사업의 전면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BTV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통해 방송 후 지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오는 8.15 광복절 74주년을 앞두고 친일 작가의 작품과 유품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5월 BTV 뉴스 취재를 통해 친일 작가 특별전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을 보도했는데 결국 특별전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종로구 의회 첫 추가 경정 예산 심사를 앞두고 특별전시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광수, 김동인, 주연 3명의 작품과 유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3명 모두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를 한 작가라는 점입니다. 만일에 친일 작가들을 다 빼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학계에서는 힘도 있고 고민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 빼면은 작가분들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관련 보도와 함께 광복회에서 전시회 개최 사실을 알게 됐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광복회 김삼열 고문은 이 사실을 정문원 종로구청장과 이야기했고 전시회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잘 들여다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그 반미적 행위자들을 종로에서 그 기념 사업하는 게 말이 되느냐. BTV 서울 방송에서
어쨌든 이거를 아셔서 또 전 뭐 인터뷰만 했지 방송국에서 나는 아주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결국 종로구 의회 추경 심사에서 관련 예산 1,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전시회는 무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종로구청이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친일 작가 작품 등을 국고 환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종로구 수장고에는 친일 작가를 포함해 종로구에서 이름을 남긴 인문학자들의 자료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매년 1억 원 이상의 주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잘 몰랐었는데 BTV 서울 뉴스에서 마침 친일 작가 전시회를 종로구에서 기획하고 있다. 그런 뉴스도 제보를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본 바 우리가 적어도 종로에서 친일 작가 전시는 안 되겠다. 자치구의 추경 예산 목록에서 BTV 서울방송은 친일 작가 전시회 예산을 들여다봤고 보도를 통해 전시회 타당성 유무를 공론화했습니다. BTV 서울방송은 앞으로도 국민의 옆에서 지역사회 시시비비를 따져나가겠습니다. BTV 서울방송 화이팅! BTV 서울방송 사랑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미진했던 남구 신청사 건립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남구는 당초 미군 부대 이전 터에 행정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부대 이전에 진척이 없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신축 부지가 최종 선정되는데 남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자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옛 대성공업고등학교 본관을 리모델링에 사용하고 있는 대구 남구청 청사. 지은 지 60년이 다 돼가는 낡은 건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힙니다. 공간도 협소한 데다 안전진단에서도 C등급을 받아 불편과 불안 속에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 당초 남구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도심에 있는 국군부대와 미군부대를 이전시키겠다고 밝혀 남구 내 미군부대 캠프 조지 이전터에 소방서, 구민체육센터 등과 함께 신청사를 지어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이전이 별다른 진척이 없이 요원해지자 남구는 새로운 부지를 찾기로 했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BTV 대구방송과의 특집 대담을 통해 처음으로 새로운 신청사 건립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사 건립을 위해서 이 기금을 한 1,200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을 위한 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으로 내년 3월경에 이 최적의 이 부지를 선정한 후에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이 성장 동력을 찾아서 남구의 미래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앞산자락에 있는 남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앞산자락에 신청사를 지어 남구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고 생태체험용 앞산 모노레일 도입 등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남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무분별한 이 개발보다는 좀 체계적이고 환경 보전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고 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한 이 생태체험형 모노레일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교통 약자들한테도 생태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요즘 급성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콧물이나 기침 등 감기와 비슷한데요. 하지만 전파력이 워낙 강해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현재까지 1,9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미리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 아이와 부모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링거를 맞으며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이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었는데 감염병으로 입원한 어린이 환자는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급성 호흡기 질환인 백일의 확산세가 거셉니다. 한 집에 오면 무조건 씻고 우리 집 유치원에서 알아서 해주시면 집에 오면 무조건 씻게 되더라고요. 잘 걸리니까 그런 거는 위험하니까. 백일의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인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 백일의 환자는 모두 6명. 그런데 올해는 7월 현재 1,900명이 넘어 전국에서도 경기와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구 지역 환자가 531명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와 미추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백일에는 제2급 호흡기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기침 등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합니다.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방치했다간 폐렴 등으로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백일의 예방을 위해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며 무엇보다 예방 접종이 중요합니다. 매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만성 폐질환 등 고위험군, 영아 돌봄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임신부 3기도 백일의 백신 접종을 권고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등교를 자제하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가야 고분군은 경북 고령과 경남 김해, 전북 남원 등 7개 시군에 걸친 연속유산입니다. 연속유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최근 김해시가 통합관리기구의 최적지라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결과에 고령군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고령 지산동 고분군 등 7개 지역에 걸친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당시 유네스코는 연속유산인 가야 고분군을 효율적으로 보존할 통합관리기구를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경남 김해와 고성, 합천 등 5곳과 경북 고령과 전북 남원 등 10개 지자체는 통합기구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나온 용역 결과에는 통합기구가 들어설 입지까지 담겼는데 최적지를 김해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결과에 고령군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통합기구 운영 주체를 정하지 않고 입지를 먼저 내세웠다는 게 이유입니다. 만약 국가유산청이 직접 운영한다면 통합기구 설립 위치도 유산청이 정해야 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법인을 세운다면 추후 합의를 거쳐 입지를 정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가야 고분군 통합관리기구의 설립 형태와 설립 위치, 재원 등은 지자체 협의로 결정돼야 할 문제이며 지자체 간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결론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고령군은 용역 결과에 쓰인 지표에도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번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선정 기준 연구에 나온 지역 발전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이 연구는 인구수와 지방 자립도 등을 수치화해 규모가 작은 곳을 먼저 고려하는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김해시에 높은 점수를 주는 오류를 범했다는 겁니다. 용역 결과의 부당함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야 고분군 통합관리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설립 형태부터 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모두가 합의할 만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해당 연구를 활용해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입지를 평가할 수는 있어도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의 최적지를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야 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유치를 두고 지역 간 이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고령군은 이번 용역 결과가 지자체 간 분열을 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전복은입니다. 중구청이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 이르는 경부고속철도변 완충 녹지에 도시숲과 맨발 산책로를 조성합니다. 도시숲에는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높은 총 224그루를 심고 맨발 산책로는 마사토와 황토가 혼합된 흙길을 조성합니다.
사업비는 총 7억 원이 투입되며 완공은 오는 10월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총 5천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오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이나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총 5천만 원의 준비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면 이 행사도 종료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대구 경북 지역 342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은 대장균 등 4개 항목의 수질 검사와 더불어 소독, 청소 등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구교통공사가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의 안전 개통을 위해 노사 간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은 승강장 안전문과 승객 안전 CCTV 확인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문예진흥원 관광본부가 중국 서남 지역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구와 청두시를 오가는 단체 여행 상품 개발을 목표로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팸투어에는 서남 지역 여행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남구청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소 중 컨설팅을 받을 12곳을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합니다. 컨설팅은 전문가를 통한 사전 진단을 시작으로 경영 관리, 식재료 관리 등이 진행됩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요즘 실내에서는 에어컨 가동이 필수죠. 하지만 이로 인해 여름 감기 혹은 냉방병에 걸리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에어컨의 적정 온도를 23도에서 26도 사이로 맞춰주시고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